주적이 6.25 당시 수도 서울로 밀고 내려오는 주요 루트로 사용하였던 서부전선을 현재 굳건히 방어하고 있는 최전방사단. 수많은 남파 간첩들의 공작 활동을 저지하고 여전히 남침의 양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땅굴을 발견한 최초의 사단. 견적필살 착구잡자 상승비룡 육군 제25사단 비룡부대입니다. 육군 제25사단 비룡부대는 1군단 예하부대로 1군단의 우측 전방 섹터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최전방부대입니다. 6.25 전쟁 말미 1953년 4월경 강원도 양양에서 22사단과 함께 창설되었는데 전쟁 말기에 창설되기도 하였고 예비사단으로 다음에 있을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 후방에서 훈련을 하다 휴전을 맞이하게 되어 특별히 알려진 전과는 없지만 엄연히 6.25에 참전한 부대이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단입니다. 이후 인제, 포천, 철원, 양평 등을 거쳐 현재 위치인 양주에 자리잡아 파주, 양주, 연천에 이르는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서부전선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25사단이라고 하면 현역은 물론 예비역들도 25사단? 그거 어디 있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럼 비룡부대는 아냐? 라고 상징명칭을 이야기하면 더 모르죠. 비룡하면 Z세대는 이거, 밀레니얼 세대는 이거죠. 아무래도 6.25 전쟁에 전적이 없는 것과 월남전의 맹우나 백마처럼 그 이후에도 실전에 참전한 경험 등 특정 지을 만한 이슈가 없는 점, 또 맹호나 백마처럼 뭔가 익숙하고 실존하는 상징명칭이 아닌 비룡이라는 상상 속의 대상이 상징명칭이라는 것들이 25사단이 뇌리 속에 크게 자리 잡지 못하게 한 이유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부대들 중 중요하지 않은 부대가 어디 있겠냐만 25사단은 파주, 양주, 연천에 이르는 지역에 자리잡아 1사단과 28사단 사이 섹터를 방어하고 있는데 이는 주적의 서울로 향한 주요 남침로 중 하나이기에 서울 방어에 있어 1차 저지선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단이죠. 다만 최전방 사단이지만 양주라는 지역은 서울과 매우 가까운 접근성을 지닌 수도권으로 분명히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 부대임에도 수도군단의 17사단과 함께 꿈의 17사단, 환상의 25사단이라는 꿀부대라는 이미지가 있던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최전방사단이며 25사단은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밀고 내려올 북한 2군단에 맞서 절대 후퇴할 수 없는 부대이기에 엄청난 훈련을 소화하며 엄청난 화력을 지닌 부대로서 환장의 25사단이라는 이야기로 다시금 불리고 있죠. 절대 후퇴할 수 없다는 말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서부전선 부대들은 페바 이후에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1군단 예하 25사단, 1사단은 페바를 최후의 저지선으로 생각하고 전쟁 초반 버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과 가까운 부대이기에 속된 말로 더욱더 빡센 부대에 속하는 부대인 것이죠. 25사단의 업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땅굴인데 1974년 25사단이 처음으로 발견한 북괴의 남침용 땅굴은 휴전 이후에도 여전히 적과 통일이라는 야욕을 포기하지 못한 북한이란 나라의 속셈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로 3개의 땅굴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을 발견한 최초의 부대가 비룡부대입니다. 이 땅굴을 이용하면 1시간에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실제로 전시에 이 땅굴을 이용한 적들의 후방 침투를 허용한다면 최전방의 우리 병력들은 한순간에 포위되어 무방비가 됨과 동시에 북한이 수도 서울로 휴전선을 뚫고 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피해만을 입고 입성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구조물이었던 것이죠. 25사단은 최전방사단인 만큼 3개의 보병여단과 1개의 포병여단은 물론 직할부대 역시 완편되어 있는데 71여단 해룡부대는 25사단의 우측 섹터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부대로 바로 이곳이 1땅굴이 지나는 곳에 있는 지점으로 알려진 곳이며 72여단 청룡부대는 좌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은 수많은 공비들이 주요 침투로로 이용했던 곳으로 김신조 부대 역시 이곳을 통해 이동하였으며 25사단의 수많은 공비 경멸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보병여단으로 페바에 자리 잡고 있는 70여단 계룡부대는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아미타이거 4.0 시범여단으로 선정되어 여단 전체에 새로운 전력들이 보급된 것이죠. 25사단이 새로운 무기나 체계들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부대라는 특징이 있는데 1군단에서는 25사단, 5군단에서는 6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808 차륜형 장갑차 역시 25사단에서 그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70여단이 바로 그 유명한 워리어 플랫폼 AI 드론봇으로 무장한 여단이 된 것이죠. 워리어 플랫폼
사실 이 아미타이거 4.0이 현재는 많은 의문과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도입 단계이며 민간에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하니 좀 더 믿고 지켜볼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육사단의 특정 대대를 아미타이거 4.0 체계로 무장시켜 KCTC에 투입한 결과 일반 보병대대에 비해 10배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70 여단 하나는 10개의 여단의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약 우리 3개 사단의 규모로 우리의 1개 사단이 북한의 3개 사단을 대응할 수 있기에 북한의 9개 사단을 상대할 수 있는 화력으로 무장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40년까지 대한민국 육군은 전 부대를 아미타이거 4.0화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아미타이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병을 걷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K808 차륜형 장갑차를 필두로 기동함에 있어 기동력과 전투원들의 생존력, 체력을 보존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금 전쟁이 발발 시 그때는 남한의 영토만을 지키는 방어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북한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를 되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말이 압록강 두만강이지 그 거리를 보병들이 일일이 장구리와 무기를 이동시키는 것이 말만큼 쉬운 것이 절대 아니며 결국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보병이므로 보병을 걷지 않게 함으로써 그 전투력을 보존하고 끝까지 밀고 올라가게 한다는 아미타이거의 도입 배경만큼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며 그 시작을 바로 25사단 70연대가 맡게 된 것이죠. 부대 심화 행사를 보니 드론으로 탄약을 보급하는 등의 병참 역할은 지금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도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미타이거도 좋은데 진짜 우리 일선 용사들 수통이랑 개인 장구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는 좀 갈아주고 시작하는 마지막 포병여단은 막강한 화력의 1군단 포병 아니랄까봐 4단 포병이 K9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한개 견인포 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가 자주포로 무장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후반 창설되어 엄연히 6.25에 참전한 부대이자 매우 중요한 서부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핵심 부대임에도 낮은 인지도 탓에 억울했을 25사단 비룡부대.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난세에 탄생하듯이 평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유사시에 AI 드론보 친구들과 함께 가장 큰 활약을 해줄 부대임을 의심치 않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듣고 싶은 주제나 부대는 댓글로 부탁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